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분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들을 실제적으로 일단 립만 배웠지만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립을 돌리는 이런 영역이 있고, 만약에 이렇게 OSPF를 돌리는 영역이 있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사실 프로토콜의 말처럼 서로 약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립의 패킷이 이렇게 오더라도 얘는 OSPF 라우터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OSPF의 업데이트 패킷이 가더라도 립을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양쪽 간에는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라우터들은 요 이쪽에 있는 라우터 정보들을 한 개도 얻게 되고, 또 반대로 뭐냐면 또 이쪽에 있는 라우터들은 이쪽 라우터 OSPF에 있는 정보를 한 개도 못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는 이 재분배가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서 업무 영역별로 뭐 이렇게 어떤 본사, 지사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다르게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업계들이 대부분 다 OSPF로 통일되고 있기 때문에 재분배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분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라우팅과 재분배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개념을 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재분배란 거는 사실 이게 사실 그 조금 좀 복잡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이 재분배 리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사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CCNP 정도에서 원래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재분배란 개념이 원래 CCNA에 나오진 않고, 그래서 CCNP에서 처음에 배울 때 이거 사실 처음에 배울 때 뭐 너무 쉽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제가 CCI 시험 칠 때도 여기에 루프 도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요쪽 라우팅 프로토콜 쪽 라우터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주고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면 이게 또 루프가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대부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는 잘 했긴 했었는데, 또 지나면 까먹고 이게 참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게 지금 다 다룰 게 아니라 립에 관한 것만 간단하게 판에서 그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복잡한 건 CCNP 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좀 그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단계별로 조금 쪼개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리디스트리뷰션이란 뭐냐면 특정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확보한 라우팅 정보를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예를 들면, 자, 요쪽에는 OSPF가 있고 바운더리고, 요쪽에는 ERGIP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바운더리 라우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뭐냐면 요 라우터는 OSPF만 돌고 요 라우터는 ERGIP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ERGIP, 얘는 OSPF 돌다면 이 바운더리 라우터는 뭐냐면 양쪽을 다 돌리는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OSPF도 돌고 ERGIP도 돌고 있으니까 뭐냐면, 이 OSPF 라우터는 이 OSPF 쪽의 경로 정보만 알고 있고, 요 ERGIP는 ERGIP에 대한 경로 정보 알고 있지만, 얘는 뭐냐, 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라우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치 얘가 이 요쪽 라우팅 프로토콜에서 얻은 정보를 얘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고, 얘가 번역하듯이 우리가 요쪽에는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얘가 영어로 말하면 있으면 이상의 통역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일종의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슬레이터 통해서 중간에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바운더리 라우터다. 이 바운더리 라우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들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뭐 스태틱 계열이 있고, 뭐가 있냐면 다이나믹 계열이 있죠. 다이나믹 계열에 보면 립이 있고 EIGRP가 있고 OSPF가 있다 했습니다. 자, 립 같은 얘들은 뭐냐, 립 같은 다이나믹 프로토콜은 그 안에서 최적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매트릭이라는 게 있다 했죠. 그래서 우리 립 같은 경우는 뭐냐면 홉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이렇게 이 A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라우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왔을 때, 얘는 이렇게 해서 3홉이네. 근데 얘는 네홉이네? 그러면 이쪽이 우선이 다 있죠. 근데 만약에 이쪽이 10메가인데 여기 다 원지더라도 얘는 홉수니까 그렇다 했지만, 이 EIGRP와 OSPF는 뭘 고려한다 했죠? 이 대역폭을 고려해서 이쪽을 더 우선순위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EIGRP 같은 경우는 이 매트릭을 뭘 사용한다 했죠? 예, 밴드위스하고 딜레이 값을 사용하고, 얘는 밴드위스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쓰는 이 최적 경로를 구하는 것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립으로 뭐 A 네트워크가 홉수
OSPF로 하겠습니다. OSPF에서 이 코스트 값으로 뭐 20, 뭐 100 이런 것이 구해졌는데 얘는 대역폭 기반으로 얘를 립으로 가져왔을 때는 이것을 립은 흡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될까요?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각각 그 라우팅 프로토콜별로 이 매트릭이 다 매트릭을 하는 방법이 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 얘의 20, 100이 호흡에 는 20, 100으로 가져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서로 간에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스태틱 루트를 립으로 가져올 때는 사실 매트릭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1로 가져오게 됩니다. 1로 0으로 가져온다는 게 뭐냐면 실제 옆으로 던질 때 1로 던지게 되겠서 1로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1로. 그래서 1로 그냥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가 1로 되어 있는데, 얘들은 사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라우터 립 요 안에다가 리디스트리뷰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가져오겠다, 립에서 딴 걸 가져오겠다. 이게 스태틱이란 건 뭐냐면 스태틱 경로를 립 안에 넣겠다 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리디스트리뷰트 OSPF 해서 뭐 OSPF는 뒤에 뭐 프로세스 번호가 있거든요. 1번에서 OSPF 1번 정보를 립에 넣겠다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read distribute EIGRP1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EIGRP1에 대한 경로 정보를 좀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넣겠다는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해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설정하지 않으면 뭐 1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더 표현 맞을 것 같은데 1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OSPF나 EIGRP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안 해주면 어떠냐면 얘가 홉수 16으로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홉수 16으로 가져온다고 뭐냐면 우리가 홉스가 우리가 립에서는 총 15까지가 한계지 않습니까? 16은 뭐로 본다 했죠? unreachable, 도달할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경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라우터한테 16으로 던지죠. 그럼 뭐냐면 도달할 수 없는 거니까 얘가 죽었으면 알려주는 거죠. 야,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죽었다는 거 아니라 포이즌, 독약이라 포이즈닝 했죠. 그래서 독약 먹고 죽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는 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뭐냐면, 이 스태틱을 가져올 때는 사실 입력을 안 해도 매트릭 값을 1로 가져오는데, 이런 것들 간에는 자동 변환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아까처럼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매트릭 값을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트릭 값을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매트릭 50은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50이면 얘는 10 최대니까 얘는 15 사이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트릭을 뭐 3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는 항상 가져올 때 매트릭 값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한번 볼게요. 라우터가 이렇게 있고 뭐 OSPF 라우터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쪽이 립이고 이쪽이 OSPF로 하겠습니다. 그럼 OSPF는 OSPF들은 매트릭 값을 계산해서 여기 A 네트워크가 뭐 얘는 매트릭 20으로 이렇게 돼 있었다 해봅시다. 그럼 얘가 가져올 때, 홉에서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오면, 요 네트워크가 가져올 때는 내가 매트릭 3으로 가져오면, 뭐냐면 얘가 3으로 딱 해놓으면 얘가 이렇게 던질 때 3으로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마치 얘 입장에서 뭐냐면 요 네트워크가 요 라우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 생각하고 이렇게 던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로 하면 요 라우터는 이렇게 해서 5로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가 4일 때는 던질 때 플러스 1로 해서 5로 던졌는데, 지금 여기서 얘가 뭐 그 정해진 3이라는 것은 던지는 그 값을 3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50은 제가 5타고 5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라우팅 프로토콜을 가져올 때 매트릭 값을 반드시 명시해야 됩니다. 이걸 명시 안 하면 어떠냐면 무한대로 가져와서 라우팅 테이블에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스태틱일 때는 1이게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 때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가져올 때 매트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디폴트 매트릭에서 뭐 어떻게든 가져올 때 5로 가져올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디폴트 매트릭이 이게 차이가 뭔지 설명하면 차이가 아무 큰 건 없는데요. 자, 라우터 립 이렇게 있습니다. 립에서 원래대로면 디스트리뷰트 우리가 OSPF 1번을 가져오겠다. 이때 가져올 때 매트릭을 25 하면 안 되죠. 15 이하니까 뭐 5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리디스트리뷰트 뭐 얘가 뭐 여러 개를 있으니까 OSPF도 얘가 이쪽에는 OSPF 이쪽에 EIGRP 이쪽에는 스태틱이 있다면 뭐 OSPF 1번 뭐 리디스트리뷰트 EIGRP 1번 뭐 이렇게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원래대로면 얘는 안 해줘도 되지만 얘를 뒤에는 원래는 매트릭이란 값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매트릭 3으로 가져올게요. 3으로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냐면 요 앞에다가 디폴트 매트릭이란 걸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 매트릭 뭐 3으로 해주면 이런 경우에 다 매트릭을 3으로 가져오란 말입니다. 디폴트. 그런데 만약에 내가 3으로 가져오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매트릭 얘는 EIGRP는 가져올 때 매트릭 5로 하면 안 쓴 것들은 다 뭘로 가져온다? 3으로 가져오지만 요거는 어떻게 된다? 5로 가져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때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쓰면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다 써줘도 되지만 이렇게 써주면 한 방에 다 가져올 더 편하게 이제 정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요 방식을 좀 많이 쓰겠죠. 예,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명시적으로 각각 라인별로 주는 게 입력할 때 불편하지만 나중에 그 해석할 때는 훨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OSPF 이 네트워크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때는 항상 뭘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OSPF를 가져오겠다. 리디스트리뷰트 OSPF 이렇게 가져오겠다. 이때 항상 뭘 해야 된다? 매트릭 3으로 한다. 자, 이렇게 매트릭 3으로 한다는 건 뭐냐? 이 바운더리 라우터가 이 네트워크 정보를 이렇게 던질 때 뭘로 던진다? 흡수를 3으로 던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나왔지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요 OSPF 정보를 리브로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던질 때는 OSPF 1번일 때는 매트릭 값을 5로 한다. 그러면 여기 던질 때 5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쪽에 OSPF 세팅은 무시하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OSPF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쪽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얘들이 리디스트리뷰트 하는 것들을 한번 보여줄게요. 얘들이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OSPF에 어떤 정보가 가져오냐면 베스트 원래 라우팅 테이블을 한 베스트 정보와 해당 라우팅 풀에 동작한 커넥티드 네트워크 정보가 가져옵니다. 이게 뭐 당연한 건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라우터 보시면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죠. 근데 네 개 있는데 자, 네 개 있고 요 세 개는 이제 리브로 배웠다고 해봅시다. 뒤에 라우터들이 있어서 리브로 알게 됐고 요거는 직접 연결된 라우터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다고 해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OSPF를 알게 된 경로가 있고 요게 다이렉트 커넥티드 된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만 알고 있고 얘는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근데 얘는 뭡니까? 바운더리 라우터니까 양쪽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는 이쪽 경로를 모르고 C는 이쪽 경로를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분배 전에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재분배가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라우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기존에 있었던 요 경로 정보들 여기 뭐 8, 9, 10, 11 요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쪽에 있었던 0, 1, 2, 3 정보도 여기 다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재분배 가져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이제 좀 세련된 표현은 뭐냐면 이 라우팅 테이블은 베스트 정보만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요 경우만 이제 오늘 이렇게 OSPF 리브로 넣는 것만 생각할 거니까 이렇게만 생각할게요. 자, OSPF 정보들 이렇게 4개가 여기 라우팅 테이블에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얘가 다 올라가 있죠. 자, 요 정보들을 가장 그대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뭐가 됩니까? 요 정보들이 다 리브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당연히 베스트 정보만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요 구간들은 여기를 얘가 OSPF 이게 자,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여기 다이렉트 커넥티드 요 정보들 여기에 OSPF 올려있으면 요 정보도 이렇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보가 사실 여기 빠져 있었습니다. 요 정보도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5개를 가져오게 되는데 요렇게 가져온다는 것을 가져오지만 이렇게 해서 원래는 베스트 라우팅 테이블 올라간 베스트 경로와 해당 라우팅 폴의 OSPF 여기서는 OSPF죠. 그래서 이 해당 라우팅 폴의 OSPF가 동작하는 이 커넥티드된 정보만 가져온다. 이렇게 설명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뭐 당연한 말 아니야 하지만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 레벨이면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A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쪽에 뭐 EIGRP 이렇게 뭐 OSPF 되면 이렇게 바운더리 라우터가 2개가 돼 버립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냐면 얘가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이렇게 던졌어요.
맞죠? 그럼 원래 이쪽에 있는 네트워크 이쪽 보냈어요. 근데 이 네트워크 이쪽 가서 이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루프 돌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CCNP 할 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라우팅 정책을 설정할 때 루트맵이라는 게 있다.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사실 그 뒤에 문법을 실제로 이렇게 적어놓은 걸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해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하나만 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이게 라우팅 정책을 세밀하게 구현하기 위하게 쓴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보면 우리가 뭐 ACL도 배우고 프리픽스 리스트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요것들을 이제 요것들 한번 루트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네트워크 필터링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립에서 네트워크 필터링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라우터 립 여기서 디스트리뷰트 리스트 이렇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했죠? ACL 번호를 줬고 아웃바운드 E0-0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디스트리뷰트 프리픽스에서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이때 정책을 적용할 때 이 원하는 대역을 선택할 때 ACL이나 프리픽스 리스트 통해서 원하는 대역을 선택했습니다. 대역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이렇게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ACL 프리픽스가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뭐냐, 이 루트맵이라는 걸 가지고 이걸 더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매치 조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매치 조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매치 뭐 IP 어드레스 이렇게 해가지고 ACL 1번이 있고 프리픽스 리스트 테스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이 매치 1번 있으면 이렇게 1번, 이게 뭐냐면 ACL 1번, 이 1번에 걸리는 대역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루트맵에서 예를 들면 또 매치 매치 IP 어드레스만 2번 있다? 2번 있으면 2번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개의 ACL들을 이렇게 나눠서, 아니면 프리픽스 리스트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루트맵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맵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한 번에 모아서 더 정책을 적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하게 뭐냐면 매치가 딱 되는 순간 그걸 떠나버립니다. 매치가 되는 순간. 그래서 디나이는 무시하고 다음 줄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펄밋에다가 그 조건이 매치 조건, 펄밋에 있는데 펄밋에서 매치 조건이 있어요. 이 맞으면 여기서 딱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맞았다 그럼 그 다음 줄 갑니다. 그 다음 줄 가는데 20번이죠. 20번 디나이는 딱 이때 그 걸리게 되면 나가게 되고,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우팅 정책을 세밀하게 구현하게 하기는 보면, 만약 ACL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럼 내가 뭐냐면 23번, 29번, 요 ACL 23번, 29번에 대해서는 이런 정책을 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set이라는 이런 명령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37번, 요 37번이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차단하겠다. 뭐 어떻게든. 그리고 나서 여기 뭐 매치 조건이 없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개념들만 있다는 것을 루트맵의 개념 정도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이거 많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OSPF가 있고 립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OSPF가 립이. 자, 이 상태인데 제가 여기다가 스태틱 루트를 하나 만들었다 해볼게요. 스태틱 루트를. 근데 스태틱 루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널 제로라 해서, 왜냐면 스태틱 루트는 제가 만들 때 어떻게 되냐면 IP 루트 뭐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뒤쪽에 넥스트홉이 항상 도달 가능해야 되죠. 이 도달 가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항상 올리고 싶을 때는 이게다가 만들 때 널 제로라는 걸 그냥 만들어 버리면 항상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널 제로를 쓰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작하는지 그런 용도일 때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널 제로 스태틱 루트를 마치 원래대로 이쪽에 라우터가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스태틱 루트를 여기 라우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스태틱 루트를 해서 이쪽 경로가 다 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라우터 없더라도 그냥 널 제로로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이쪽에는 저희가 이제 립을 돌리게 됩니다. 립을 돌릴 겁니다. 립을 돌릴 거고, 그리고 나서
요쪽에는 OSPF인데 OSPF는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다 이건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OSPF는 지금 무시하시면 되고 립은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R1, R2에서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OSPF 설정은 이제 여기서 보실 필요 없고 참고로 나중에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스태틱 루트를 한번 생성해 봅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4개 네트워크에 대해서 4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널제로 딱 만듭니다. 자, 만들고 나면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게 될 겁니다.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기게 됐지만 자, 우리가 R1 라우터가 있고 R2 라우터가 있고 여기 바운더리 라우터가 R3 요게 OSPF 요게 이제 이 립 구간인데 요 라우터에 제가 이게 디폴트 루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얘만 있고 얘 2에는 얘 만들었으니 얘는 여기 S로 보이는데 당연히 2는 안 보이겠죠. 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어때 보냐? 우리가 립 라우팅 OSPF 있지만 얘도 스태틱 프로토콜도 그냥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로 보는 거예요. 그럼 얘도 요 라우터도 요 사이에 뭐죠? 경계 바운더리 라우터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바운더리 있는 거, 스태틱과 립의 바운더리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떠냐면 요 정보들을 얘가 이렇게 립에다 넘겨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리디스트리뷰션 이렇게 해서 스태틱 이렇게 해서 넘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된다 했죠? 이렇게 넘겨주면 기본적으로 얘는 입력 안 하더라도 매트릭이 얼마 뒤에 1로 들어간 것처럼 넘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딱 하고 나면 요 스태틱 정보가 립의 데이터베이스로 쭉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으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분배가 딱 발생하고 나면 여기 립 데이터베이스 보면 재분배됐습니다. 4개 네트워크가 이렇게 재분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뜨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고 요게 때 이제 립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R2에서 보시면 요 4개 네트워크가 아까 스태틱으로 되어 있던 경로 4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홉수 매트릭이 1로 딱 돼서 보이시죠? 예, 기본 1로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스태틱 경로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OSPF 경로도 이제 한번 해보려는 거죠. 이제는 이제 OSPF 경로는 얘가 이제 바운더리 라우터죠. 자, 여기에 립하고 OSPF 이쪽에서 자, 요새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운더리가 여기서 이제 재분배가 발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해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 라우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R로 되어 있는 게 립이고 여기 O로 되어 있는 게 OSPF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양쪽에 립과 OSPF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바운더리 라우터는 당연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R1 쪽은 뭐냐면 이 OSPF 쪽 경로 19168 3.1 이런 정보가 여기는 전혀 없을 겁니다. 여기 없죠. 19168 3.1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리고 19168 23.0 이쪽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들 둘이 지금 아이솔레이션 돼 있고 얘만 양쪽 다 아는 상태니까요. 근데 이제 재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재분배를 하는데 여기서 OSPF 정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요거를 재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바운더리 라우터 R2에서 얘는 립 정보가 OSPF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DB가 얘 안에서 재분배라면 OSPF를 이렇게 립에 이렇게 넣는 거죠. 넣고 어떻게 한다? 이걸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전달하고 나서 이제 R2에서 이게 립 데이터베이스를 잘 했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립 데이터베이스를. 근데 앞에처럼 이렇게 원래대로면 재분배가 제대로 되고 나면 뭐가 뜨냐면 이렇게 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리디스트리뷰트 OSPF를 딱 했는데 전혀 재분배됐다는 한 개 나오죠. 왜 안 된다 했죠? 예, 얘들은 항상 뭘 해줘야 된다 뒤에 매트릭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매트릭 16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요것을 이제 추가해주면 되죠. 요것을 이렇게 추가해주면 됩니다. 추가해주는 순간 하고 나서 데이터베이스를 2로 가져왔음을 보여주면서 리디스트리뷰티드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분배를 이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들어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R1에서 보면 이제 립으로 요 두 개 경로를 받는 걸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192.168 3점대 대역이나 23.0 대역을 잘 수신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들 한번 제가 실습으로 한번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루트맵은 이게 너무 복잡하게 보시지 마시고, 루트맵은 이게 제가 설명을 요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나중에 제가 루트맵 한번 잡아서 깊게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그냥 제가 계속 이렇게 양념 치듯이 만만히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라고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본격적으로 이거 한번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우리가 스태틱 루트 재분배, 요 이제 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컨피규레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라우터 OSPF, 2번 라우터 OSPF 전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쇼런 B 라우터 립 이렇게 한번 보면, 자, 버전 2에 노트 서머리 끄고요. 19168 1.0 여기 1. 루프백 대역 1.0이죠. 그리고 요 커넥티드 얘는 두 개가 대역이 있으니까 12점 대역 잘 간고가 됐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IP 쇼런 B 쇼런. 자, 여기도 보시면 버전 2의 노트 서머리, 그리고 얘는 여기가 이 0-0 12.0 대역, 그리고 여기 루프백 대역도 립에, 요쪽은 OSPF니까 간과하면 안 되죠. 자, 간과하면 안 되는데 간과하면 안 되는데 다행히 딱 대역이 달라서 간과 한 번에 안 되게 돼 있네요. 12점 대니까요. 다행히 잘 안 되게 돼 있네요. 요걸 또 어떻게 바로 확인해서 SHA-IP 프로토콜 보시면 요게 딱 간고 두 개 잘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항상 입력하고 나서는 저기서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실제로는 저거 보시는 것보다 이게 덜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입력한 값 두 개고 거기에 먹은 값이 요거라고 확인할 수 있고, 립일 때는 이게 훨 편합니다. 내가 입력한 값은 요거고 실제 이 두 개가 잘 먹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전 2인 걸 다 알 수 있고요. 버전 2. 그리고 여기 보시면 Automatic Network Summarization Not in Effect, 동작 안 한다. 그래서 노트 서머리. 그래서 요걸 딱 보시면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게 명령어 이렇게 입력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1번 라우터에서 제가 스태틱 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태틱 루트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IP 루트 만약에 이제 100점, 100점, 100.0이로다가 뭐 이미 IP 3.4 넥스트업을 한번 쳐볼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252525점. 이거 마스크를 입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IP 스태틱 루트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쇼 IP 루트에 보면 요 네트워크 정보가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걸 왜 안 올라가냐면 요 3.3.3.3에 대한 정보가 요 안에 없기 때문에, 이 넥스트업에 대해서 도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뜬다는 거죠. 이제 저거는 있으나 마나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전혀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S로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다르게 100점 100점 100.0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경로, 예를 들면 여기 19168 12.2를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show IP 루트 보면 스태틱 하면 요게 잡히죠. 왜냐하면 요 12.2란 넥스트업을 했는데 요게 요 제가 알고 있는 경로지 않습니까? 라우팅 테이블 12.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S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스태틱 루트는 항상 넥스트업이 도달 가능해야 올라간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관계없이 항상 올리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널제로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 네트워크 한번 해볼게요. 널제로 스태틱 루트 200.1.0.0 요 대역을 해서 널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떠냐면 딱 여기 보시면 딱 올라가 있죠. 널제로로.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200.1.1.0 이것도 2점이 한 4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show IP 루트 스태틱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는 있지만 R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 스태틱 루트 정보가 없죠. 그래서 얘 라우터가 지금 역할이 뭡니까? 여기 스태틱 루트와의 사실 그려놓지는 않았지만 스태틱 루트와의 경계 라우터인 겁니다. 스태틱 루트와의, 사실 그림을 제가 좀 더 그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 경계 라우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 라우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 양쪽이 경계이기 때문에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경로를 립으로 가지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자, 항상 가져오고 싶을 때 라우터 립하고 리디스트리뷰트해서 나 이거 가져올 거예요. 스태틱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 원래 매트릭을 안 해줘도 얘는 얼마입니까?
예, 1이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고 나서는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No distribute static. 제가 1번 라우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2번 라우터에서 실수했네요. 이거 다시 이제 삭제했습니다. 자, 1번 라우터에서 해야 되죠. 예. 빨리 하다 보니까 설명하다 보니 헷갈렸네요. 자,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요 스태틱인 정보가 립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립 데이터베이스에 있겠다. 저 CYP 립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이렇게 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잘 왔습니다. 립 데이터베이스에 잘 요 안쪽에서 잘 넘어왔다는 거죠. 예,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요 정보를 이제 옆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R2에서 보시면 show IP route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네 개가 립으로 잘 전달받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얼마죠? 예, 1로 이렇게 넘어오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한번 값을 한번 바꿔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라우터 립에서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 매트릭을 제가 한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10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바꿔보면 어떠냐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10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입력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뭐다? 1로 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안 하면 얘가 뭐냐면 이렇게 1로 오게 된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 R2 라우터에서 이 R2 라우터는 립과 OSPF의 경계 라우터죠. 이 R2 립과 OSPF의 경계 라우터에서 우리가 이제 재분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R2 라우터에서 config 라우터 립 그래서 항상 가져올 때는 뭐가 간다? 리디스트리뷰트 가져온다. OSPF. OSPF 프로세스 넘버가 있는데 얘가 1번이에요. 지금 1번.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show IP 프로토콜 보시면 여기 보시면 OSPF 1번이죠. 그래서 라우터 OSPF 라우터 립하고 리디스트리뷰트 OSPF 1번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1번. 자, 이렇게 가로.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때리면 어떻게 된다 했죠? show IP 립 데이터베이스 하면 한 개도 안 나타난다 했죠. 왜 안 나타난다 했죠? 이렇게 하면 매트릭이 이렇게 되면 16 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라우터 립 양상 리디스트리뷰트 OSPF 1 하고 어떻게 한다? 매트릭 5 이렇게 해서 매트릭 15 이내 값을 가져오면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리디스트리뷰티드 됐다고 이렇게 뜨죠. 리디스트리뷰티드. 그래서 가져온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져왔던 경로에 리디스트리뷰트가 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OSPF를 가져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제가 가져올 때 지금 얼마로 가져왔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쇼런 B 라우터 립 보시면 제가 이제 5로 가져왔죠. 그러면 여기 요 경로 한번 볼게요. 19168 23.0 요 경로가 5로 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show IP 립 데이터베이스. 자, 5로 이렇게 잘 와 있죠. 5로 show IP 루트로 보더라도 여기 보면 홉스 5로 잘 가져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바운더리 라우터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OSPF의 그냥 OSPF 립에서 스태틱 루트와 이 OSPF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복잡한 건데 요거는 사실 요런 게 있다는 것들을 한번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라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R1, R2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태틱 루트를 이렇게 가져오는데 우리가 앞에서는 그냥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에서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져올 때 스태틱 루트를 가져오고 싶은데 왜 루트 맵이 필요한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져올 때 리디스트리뷰트 우리가 스태틱 라우터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스태틱 해버리면 요 4개가 다 가져와 버리는 거죠. 요 4개가.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뭐냐면 요 3.0을 안 가져오고 싶은 거죠. 3.0을. 그리고 나서 가져올 때 모두 다 3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이 3개는 가져올 때, 요 3개는 가져올 때 3으로 매트릭을 가져오고 싶고, 근데 단 얘는 매트릭을 10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복잡한 정책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가 아는 거는 이렇게 하고 매트릭 값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이런 식의 복잡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게 바로 루트맵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제를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시기 때문에 앞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저 200.1.3.0은 우리가 제외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죠? 200.1.3.0. 그러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이 ACL에서 뭐냐면 2번을 만들고 deni를 이렇게 써주고 200.1.3.0 그리고 이거 와일드카드 마스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200.1.3.0의 24를 표현한 거죠. 얘를 뭐냐? deny 거부하고 나머지를 permit 하겠다 이렇게 퍼밋 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를 다 가져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요것들을 이렇게 요걸 제외한 재분배할 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기본 매트릭을 3을 부여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디폴트 매트릭이라는 게 기본 거죠.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자, 그리고 나서 200.1.1.0에 24는 매트릭 10을 부여한다. 요게 참 어렵습니다. 요건 제일 쉬운 건데 요거 두 개가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는 요 200.1.3.0을 제외한 그래서 200.1.3.0을 제외한 제역을 만들어 놨고 또 200.1.0.0.24에 대한 요거 200.1.1.0 요게 이렇게 해서 와일드 카드니까 200.1.0.0에 요게 24 이렇게 해서 각각 선택을 해놨습니다. 대역을. 자, 이럴 때 루트맵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프롬 루트맵 요거 이름입니다. 이름 원하시는 대 주시면 됩니다. 스태틱에 있는 것을 립으로 가져올 건데 permit 해서 이제 10번 순서대로 줍니다. 매치 IP 어드레스 1번 요거 돼요. 예, 1번. 자, 200.1.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매트릭을 10을 주겠다. 이렇게 set 매트릭 10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올 때 우리가 리디스트리뷰터 매트릭 할 때 요럴 것처럼 매트릭을 10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럼 요것들은 딱 이렇게 해서 재분배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것들은 뭐냐면 200.1.3.0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2번에 걸립니다. 2번에 걸리면 다 여기에 걸리는 대역들은 다 가져온다는 거죠. 다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매트릭이 없죠. 근데 매트릭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져올 때 없으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라우터 립 했을 때 디폴트 매트릭 3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리디스트리뷰트 스태틱 할 때 루트맵이라는 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우리가 재분배할 때 루트맵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루트맵 이름이 있죠. 자, 처음 보시면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네요. 실제는 굉장히 쉬운데. 자, 우리가 재분배할 때 기존에 없었는데 이게 립에 3을 가져온다는 건 당연히 알게 되는데 여기라는 요get이 새롭게 있다는 거죠. 요게. 근데 요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준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어 줬죠? 여기 보시면 얘는 뭐냐면 루트맵이란 건 뭐냐면 1번에 해당하는 대역. 요 대역에 있는 애들은 매트릭 10을 줘서 가져오세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번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없죠. 얘를 해당하는 애는 그냥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매트릭이 없잖아요. 대신 디폴트 매트릭이 걸리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복잡한 정책을 설정할 때는 뭐냐면 이렇게 루트맵이란 걸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거의 걔들만 됐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들을 제가 한번 컨피그레이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다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리디스플레이 다 가져와 버렸죠. 이것을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우터 립. 자, 우리가 이제 정책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액세스 리스트 1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 200.1.0.0만 200.1.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매트릭 나중에 10을 부여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액세스 리스트 1 해서 permit 해서 200.1.0.0.25 와일드카드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는 이렇게 네트워크 지정만 해놓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 2번에서 여기서 deny 에서 200.3.0 1.3.0을 제외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deni에서 얘는 제외하고 그리고 액세스 리스트 2 permit any 나머지들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루트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루트맵에서 요 두 개를 이제 결합시키는데 이름을 우리가 좀 쉽게 테스트로 간단하게 해봅시다. 이름을 쉽게 이렇게 하고 매치합니다. 매치 조건에서 IP 어드레스에서 이 IP 어드레스는 ACL 번호거든요. 요 1번에 해당하는 애들은 나중에 루트맵 가져올 때 어떻게 되냐면 매트릭 값을 내가 1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루트맵 그리고 루트맵 또 테스트 그다음에 펄밋 기본 입력 아니면 기본이 펄밋이기 때문에 원래 위에도 펄밋 10번 해주면 되는데 기본이 펄밋 1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매치 IP 어드레스 이번에 요 2번에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루트맵 왜 해당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매트릭은 설정 안 하고 그냥 다 가져와라. 요거 다 립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라우터 립 하고 나서 재분배해서 스태틱 가져오는데 이때 뭘 한다? 루트맵을 걸린 것만 가져오라는 거죠. 루트맵 테스트.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가져온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빠뜨렸네요. 뭘 빠뜨렸냐면 디폴트 매트릭이라는 걸 빠뜨렸네요. 자, 디폴트 매트릭 안 해버리면 여기 이렇게 가져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1로 가져오겠죠. 디폴트 매트릭 3 정책 이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디스트리뷰트 원래대로면 스태틱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가져오면서 매트릭 3으로 가져올 건데 그게 아니라 루트맵 이렇게 정책을 적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책을 적용하면 요 200.1.1.0에 대해서는 10으로 가져오고 매트릭을 요것을 제외한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들만 또 가져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들어오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 또 들어오게 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스태틱에 있는 게 립 데이터베이스 들어왔겠죠. 예, 들어왔으면 4개 중에 3개만 딱 들어왔고 예, 얘는 10으로 들어왔죠. 우리가 지정했던 얘는 매트릭 10으로 들어왔고 나머지 애들은 디폴트 매트릭 얼마나 들어왔다? 3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한 정책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 하면 나중에 보면 디폴트 루트만 가져올 때를 많이 쓰거든요. EIGRP를 할 때 그때도 이렇게 루트맵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다 하시면 되고 요거를 우리가 다 외워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요즘은 챗GPT나 뭐 우리 제모나이 같은 데 많이 있기 때문에 요 개념을 아시면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까지 립 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